이 외도라는 게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. 왜 일어나는지, 이 일어나는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외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의 기준은 뭐냐?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? 내가 정말 그 사람보다 못나서 내 배우자가 그 사람하고 바람을 피우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. 많이 하는데 정말 너무 놀라운 게 외도 상대 배우자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법적인 배우자, 그 첫 번째 혼인의 약조를 했던 그 사람보다 예쁘거나 혹은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시죠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너무 놀랐어. 전혀 그렇지 않아요.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그 마음을 기대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못생기거나 외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바람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과 주로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. 참 희한하죠? 왜 외도를 이런 사람하고 했습니까? 라는 배우자의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합니다. 말이 통합니다. 이 사람하고 있으면 재미가 있습니다. 활력이 생겨납니다.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어쩌면 오랜 마음의 공백들이 어쩌면 그 바람이 들게 하고 바람이 든 그 공백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채워지는 그 과정 이걸 우리가 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외도는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. 3박자. 그 첫 번째 박자가 뭐냐? 친밀감의 공백이에요. 적어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지겨워지는 날이 있잖아요. 사랑이 다 지겨워집니다. 그렇게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. 이런 친밀감의 공백이 생기면 이 공백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일종의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하고요. 함께 살아왔던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아 영혼의 소통을 할 수 없다고 느끼겠죠. 이 순간에 두 번째 상황이 생겨납니다. 쿨리지 효과예요. 쿨리지 효과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. 쥐가 있는데요. 쥐가 두 마리가 짝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. 처음에는 이 두 마리가 교미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. 야, 얘네들이 정말 잠은 자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교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둘이 서로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었어요. 그럴 때 마침 새로운 생쥐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. 암컷으로. 그랬더니 사실상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수컷이 갑자기 마이티 마우스로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그 새로이 들어온 그 암컷 생쥐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교미를 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? 그 조사 또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약간 뇌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. 어떤 착각을 하냐? 우리의 익숙함을 지루함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에게 오는 이 재미없음의 현상이 새로운 것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놀라울 정도로 도파민이 터지면서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감각적 감흥을 느낀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남편이 외도를 하잖아요. 제가 상담했던 상당수의 아내들은 그전에 섹슬리스로 살던 부부가 갑자기 왕성하게 부부 생활을 하는 집들이 생겨요. 분노감에 이 남자를 멀리할 것 같잖아요.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이 남자와 성생활을 합니다. 가정을 좀 지켜야 되겠어요. 이 불안으로부터 몸으로 푸쉬하는 겁니다. 적절치 않아요. 왜냐하면 나중엔 몸으로 풀 수 없는 순간이 오거든요. 근데 우리가 외도를 할 때에는 세 번째도 합이 맞아야 됩니다. 그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회피 반응이 있어야 돼요. 첫째, 나라는 사람이 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말로 대신해야 될 부분을 몸으로 배신하는 현상이 한꺼번에 일어나야 이 3박자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외도라는 게 아주 빠른 속도로 발생하거나 외도라는 게 지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단순히 외도가 정서적 외도도 있지만 10중 8구 몸의 외도와 함께 발생합니다. 이건 유치한 복수인 건 분명하고요. 또 한쪽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. 이게 보통 외도의 일반적인 생각이죠. 요새는 아니에요. 다 맞바람이에요. 너만 피워? 나도 피워. 이런 맞바람은 비극의 바람이죠. 최악이지. 일단 내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. 외도가 시작된 것 같다.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건 마음이 아니에요. 돈입니다. 재산 잘 지키셔서 나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함께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거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어제 전화해가지고 살에 써도 좋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
이분은 꽤 알려진 인스타 팔로워입니다. 이분은 이제 옷도 팔고 막 공구도 하고 이런 분이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.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예쁩니다. 두 분이 한번 상담사례 이렇게 왔는데 첫째, 이 남자가 백수예요. 그런데 아내가 카드를 그냥 줘요. 이 카드를 가지고 바람을 피워요. 바람을 피우는데 잘 들켜요. 그럼 들켜도 괜찮아요. 아내가 용서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 아내가 시어머니, 시아버지 모시고 여행을 간 사이에 이 남편이 그 사이에 바람을 또 피웠어요.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. 효도의 순간에 순간적이야. 바람을 피운 거예요. 보통 남자 아니죠. 그 남자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. 이 여인 참 쉽죠?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웃더라고요. 이 남자는 여전히 바람을 피웁니다. 어떡해. 이걸 우리가 값싼 용서라고 불러요. 빠르게 용서하면 그 외도는 또 한 번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시작되게 될 텐데 비싼 용서. 초반에 했던 첫 번째 외도를 그냥 두시면 나는 남은 생에 당신의 외도를 허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과 같은 거예요. 반복적 외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르시시스트입니다. 절대 쉬운 용서, 값싼 용서 하지 마시고 정 안 된다, 반복적인 외도를 한다, 헤어지시기 바랍니다. 네. 가감하게. 상담하실 때 어떤 부분을 보시고 이 두 분이 다시 합쳐도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? 이게 이제 외도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건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아질 수 있긴 있어요. 트라우마가 있긴 하더라도.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를테면 부모들과 관련한 완벽한 절연이 발생했을 때가 있어요. 곧 외도를 했어. 그랬더니 시가 쪽에서 이 남자 편을 완벽하게 들어서 더 이상 이쪽이랑 조우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양상일 때는 내 배우자와 화해한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회복이 어려워요. 이게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. 이거는 상당 부분 이혼을 하더라고요. 두 번째로는 아주 가까운 지인이었을 경우 이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. 이를테면 내 여동생하고 불륜이 났을 때 그래 가족. 경우에 따라서 장모와 불륜이 났을 때 있어.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. 있어요? 네, 장모와 불륜이 났을 때 근데 그 장모하고 그 사위가 8살밖에 차이가 안 난 경우였어요. 그래서 너무 친하니까 누나 동생처럼 지내다가 그렇게 형편없는 관계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가족인 관계와 이런 아주 외도이라고 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회복 어려울 것 같아. 그래서 이런 요소들 말고도 사실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모두 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. 그럼. 외도는 위너가 없어요. 승자가 없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 유혹이 있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 싶을 때는 전 4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, 따져봐라 가성비. 따져봐라 가성비. 잃고 얻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우리가 단순히 배우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재산도 잃고요. 아이들도 잃고요. 친구들도 잃습니다. 요새는 SNS에 요새는 다 올리더라고요. 맞아. 왜냐하면 억울하고 분함을 나만 참을 수 없다 생각해서 보복성으로 올리고 어마어마하게 상황이 펼쳐지는데 외도는 최악의 가성비입니다.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, 귀신같이 들킵니다. 귀신같이 들켜요. 맞아요. 언젠간 들키지.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. 제일 알지. 왜 잘 들키는 줄 아세요? 내가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고스트 모드예요. 유령 모드, 숨겨야 돼. 이게 숨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숨기는 게 엄청난 에너지예요. 근데 제대로 또 숨기지 못해서 줄줄 흘리잖아요.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. 갑자기 안 하던 생기가 돌고 그리고 옷이 달라지고 이런 많은 양태들이 있죠. 반드시 잡힙니다. 잊지 마시고 귀신같이 잡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그다음 세 번째, 한순간에 늙어요. 맞아. 한순간에. 여러분 외도하면 막 잠깐 막 사람들이 막 젊어지고 이런 거 있죠.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폭삭 늙어요. 왜냐하면 폭삭 늙어. 우리가 이 불륜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. 콘티졸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그 흔한 외도 가속 노화라고 외도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늙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.
그 외도라고 하는 게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들을 지켜내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, 한순간에 늙는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, 대가는 아이들이 치른다는 거. 대가는 아이들이 치릅니다. 실제 연구 결과에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의 자녀들이 외도를 할 가능성은 44%. 외도를 전혀 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외도 가능성은 22%입니다. 정확하게 2배예요. 이렇게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내 배우자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이고 세대의 문제라는 걸 반드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앞 글자만 따면 따귀한대입니다.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이런 외도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거든 스스로 자기 뺨을 한 대 때리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.